이제 오늘 둘째 날 수업을 하는데요. 지난주 첫째 날 결석하신 분도 있다고 그렇고 어, 인터넷을 통해서 복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전체적인 거 한번 훑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 자격 시험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나는 그냥 엑셀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굳이 자격증은 취득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강제상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재를 갖고 수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댁에 가서 복습하시기가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나가서 책을 하나 사세요. 책을 하나 사시는데 책 사시는 것도 요령이라 아무 책이나 사시면 안 돼. 자, 제가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ITQ 엑셀이라고 검사 한번 해볼게요. ITQ 엑셀 ITQ 엑셀 ITQ 엑셀을 검색했더니요. 신화공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이런 데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기적 이렇게 기가 막힌 적중률. ITQ는 적중률이 100%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 시험에 다 똑같이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신화공이라는 책은 길버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책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중장년층 강의할 때는요. 다들 다 싫어하세요. 돋보기 껴도 안 보여요 이러신 분이 많더라고. 영진닷컴에서 나온 이기적 이거는 책이 좀 커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소프트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 주로 이제 이 아카데미 소프트사는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A4 용지 사이즈만한 거로 크게 나와요. 그 글자도 큼지막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설명이 자세한 거는 신화공 책이 설명이 자세한데 설명이 너무 많으면요 부담스러워요. 한 가지만 설명해도 어려운데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니까 연습하시느라고 쓰러져. 연습하시다가 이거 아카데미 소프트사에서 나온 거를 사시면 2016이에요 다. 2016 이걸 사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스프링이 돼 있어요. 상철 상단에 스프링이 돼 있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세워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스프링이 아닌 거고요. 이건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잡았다. 참 책 이름도 잘 만들어 재밌게. 이것도 스프링으로 돼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 책을 시험장에 가져가서 문제지를 거기다 이렇게 걸쳐놓고 시험을 봐도 돼요. 솔직히 책 가져가면 집어넣으라고 하지만 이거 꺼내놓고 볼 시간도 없어. 솔직히 보라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지를 받으면 반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밑에를 접으면 스탠드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뭐 교보문고 있잖아요. 광화문이나 목동 쪽에 교보문고 가셔가지고 서점에 가셔서 책 ITQ 엑셀에 관한 책을 보시는데 오늘 보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진도를 많이 안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나서 봤는데 책의 설명을 아무것도 모르겠어. 책을 봐도. 그럼 그 책 사지 마세요. 내가 수준이 낮던지 그 책이 수준이 높은 거야. 그런데 책을 딱 봤는데 다 알겠어. 그럼 내가 수준이 너무 높던지 책이 수준이 없는 거야. 그런 책은 또 사시면 안 돼요. 어느 건 알겠고 어느 건 모르겠어. 이런 게 공부하기 좋은 책이에요. 아는 것도 있어야지 모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으로 유명한 이 에듀윌에서도 ITQ 자격증 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책 내용은 아직 안 봤는데 책 내용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부연 설명을 얼마나 잘 해놨느냐 이제 그 차이지. 그러니까 서점에 나가셔서 혹시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너희는 학교에서 ITK 공부 안 하니? 그러면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교재가 어떤 거니? 그러면 학교 선생님 교재를 추천해 주시고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출판사 책을 사시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예전에는 ITQ는 어린이 자격증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취득하기가 더 편하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게 필기 시험이 없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접근이 쉬워요. 그래서 나온 거지. 시험이 만만해서 애들 자격증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했던 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려서 할게요. 자, 우리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바탕화면에 엑셀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엑셀 아이콘이 있어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엑셀 창이 뜨고요. 이때 새 통합 문서, 이 새 통합 문서를 누르시면 빈 창이 하나 열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인쇄물 있잖아요. 인쇄물에 제가 밑줄 쳐주세요 라고 하면 밑줄을 한번 써주세요. 어디냐면은 왼쪽 페이지에 저 상단에 보면은 답안을 저장을 해야 돼요. 답안을 저장. 자, 한글 엑셀 문제지가 1122 A형이에요. A형. A형은 1교시 시험을 A형이라 그래요. 2교시는 B형. 여러분 문제지 3장을 드렸는데 한동안은 A형 갖고 계속 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B형도 하고 C형도 할 겁니다. 일단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검번호 빼기 각자 이름으로 저장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엑셀이 실행이 되고 나면은요, 맨 왼쪽에 파일이라고 있어요. 파일 누르셔가지고 저장하기, 저장을 누르시고 찾아보기. 그럼 기본적으로 문서에 저장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시험은요, ITQ란 폴더가 있어야 돼요. 원래 시험장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폴더 만들지 마시고 그냥 문서 폴더에다가, 내 문서에다가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1, 2, 3, 4, 5, 6, 7, 8 빼기 각자 이름. 아직 우리가 원서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수검번호 발급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빼기 수검자 이름, 각자 이름을 써서 엔터를 누르시거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불러와서 이어서 또 공부하시면 되겠죠? 저장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수검번호와 각자 이름이 상단에 찍혀 나올 거예요. 1, 2, 3, 4, 5, 6, 7, 8 대시 각자 이름 점 이제 엑셀 이렇게 나오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딜 보여드릴 거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단 수검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얘를 답안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답안 전송하는 건 안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테고, 답안 전송을 전송했다고 치고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1작업, 2작업, 3작업,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시트가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답이 실제로 파일이. 그런데 A열의 너비를 각각 1로 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여기 현재 시트 1이 있잖아요. 시트 1 옆에 보시면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 눌러서 시트 2 더하기 한 번 더 눌러서 시트 3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 B, C, D가 있는데 A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 밑에서 세 번째 열 너비 누르셔서
숫자 1번 누르고 확인. 그럼 A가 1이라는 너비만큼 줄어들어요. 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영문이나 숫자 한 글자. 우리말 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말은 두 글자거든요. 영어나 숫자 한 글자. 근데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시트 2번도 가서 A의 열너비 1로 바꿔주시고, 시트 1번도 A의 너비를 1로 바꿔주세요. 다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을 다 열너비를 1로 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트가 3개니까 3번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시트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100번 하려면 또 짜증스럽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알려드렸더니 실수를 해.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데 고생하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 번이니까 뭐 30번도 아니고 3번이니까 열너비를 A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눌러서 1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빨간색 볼펜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마킹 펜을 갖고 다니는데 이런 거로 밑줄을 쳐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시트 1번이 여기 시트 이름이 있어요. 시트 이름이 시트 1, 시트 2, 시트 3으로 두면 안 되고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라고 고쳐 써야 돼요. 근데 제4작업은 현재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말로 제3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번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돼요. 밑에 시트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변경해도 되지만, 이름 바꾸기 눌러도 되지만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고쳐 쓰셔도 돼요. 그래서 시트 1번, 2번, 3번까지 만드시면 되는데, 분명히 제4작업도 있어야 되는데 제4작업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해요.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얘도 중요해요. 여기도 밑줄을 쳐주세요. 이렇게 쫙 밑줄을 마킹을 해주세요. 중요한 표시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엑셀 문서 파일이 제 상단에 수건번호 빼기 각자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에가 제1작업, 2작업, 3작업이라고 이름이 고쳐져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A라고 하는 열의 너비가 좁혀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한번 누르세요. 저장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안 했지만 답안 전송하는 기능을 수시로 하시면 돼요. 수시로. 그럼 감독관 컴퓨터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답안 전송을 10번 했는지 20번 했는지 100번 했는지가 다 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답안 전송을 한 번도 안 해. 그럼 감독관이 슬며시 가서 그분 자리에 가서 답안 전송해 주세요 하고 알려줘요. 내가 답안 전송을 안 해도 감독관이 와서 다 챙겨주니까, 대신에 감독관이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주지는 안 돼요. 누르지는 않아요. 그거는 부정행위니까. 자, 요거 눌러주세요 해서 전송하세요 라고 알려는 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건 답을 안 알려주지만, 답안 전송하는 거 몰라요 라고 하면 감독관이 다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날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힘들다 모르겠다 그러면 손을 들면 감독관이 와서 다 도와준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제1작업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 서식 및 작성 및 답 계산하는 240점입니다. 우리 ITQ는 20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입력을 다 하면 몇 점이냐? 240점이 아니고 밑에는 계산까지 해야 240점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왼쪽을 보시면 일반 영화 박스 오피스 현황이라는 도형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도형은 이따가 하고, 확인 담당 팀장 뭐 부장이라고는 결제란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네 번째 줄서 붙어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B의 네 번째죠. B의 네 번째 여기다 놓고 코드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주요 여기서 하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쓰지 마시고요. A 왼쪽에 삼각형 1 위에 삼각형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전체가 선택돼요. 전체가. 그리고 맞춤 그룹에 있음 가운데 가시면 여기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가운데 정렬. 얘를 한번 누르세요. 문제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글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냥 가운데를 먼저 놓으세요. 그리고 B의 네 번째 클릭하고 여기다가 넣고 코드. 이제 그 옆으로 가야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갑니다. 첫 줄은 옆으로 가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코드라고 썼는데 옆으로 갈 때는 마우스를 잡으세요. 마우스를 그걸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 맨 왼쪽에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TAB 탭키라고 있죠. 그렇죠? 이 탭키를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옆으로 탁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영화명 탭키 눌러서 장르 자 이제 개봉일까지는 다 썼어요. 저는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영 횟수가 나왔는데 상영 횟수가 두 줄이죠. 두 줄. 두 줄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누르면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냥 여기서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입력을 마무리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끝에 가서요 Alt 엔터를 눌러요. 자 여기 보세요. Alt키가 글쎄 아래줄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Alt나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는 누르지 마세요. 왼쪽에 있는 Alt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줄이 바뀌어요. 줄만. 이 상태에서 글자를 마저 입력하시고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줄이 들어가요. 자 이제 이렇게 쓰긴 썼는데 여기가 엉망이 됐어요. 세 줄이 돼 버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말로 네 글자를 쓰면 딱 좋은데 여기는 괄호 열고 우리말이 세 글자에 기호가 하나 들어있는 바람에 글자 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제출하면 안 돼요. 감점 받아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까 A열은 일로 하라 그랬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그랬거든요. 알아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G하고 H가 있어요. G하고 H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쓱 가져가면 벌어져요. 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가면 좁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지니까 넓히면 되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져요. 근데 안 벌어지면 넓히세요.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거 너무 넓어.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양이 여기 이 글자 말고 밑에 있는 글자 양이 많으면 넓어야 될 수가 있지.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기 좋게만 해놓으면 돼요. 자,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두 줄을 입력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줄. 엑셀에서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경우에는 첫 줄을 입력하고 Alt 플러스 엔터 후에 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컨트롤 키하고 Alt 키가 좌우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존재하는데 왼쪽에 키는 고유 기능이고요. 오른쪽의 키는 다른 기능으로 변경되었어요. 오른쪽 컨트롤 키는요. 오른쪽 컨트롤 키는 한자 키. 그 다음에 오른쪽 Alt 키는 한영 키로 변경되었어요. 키보드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걸 수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컴퓨터에서 한글 입력이 안 됐어요. 그거를 제의 고수들이 한글 코드를 넣었어요. 컴퓨터에다가. 근데 키보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그 뭐 비읍 시옷이 이렇게 기역 니은 돼 있는 거를 스티커를 사서 붙였는데 한글 영어 언어로 바꾸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Alt 키 누르면 한글 영어로 바뀌고 오른쪽 컨트롤 키 누르면 한자로 바뀌게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변형을 해 써왔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키보드 공장에서 이제 생산할 때는 한영키, 한자 키를 만들어 넣은 거지. 여러분 PC방 있잖아요. PC방에 가면 이 키보드가 아니거든요. 게이밍 키보드를 써요. 게임하기 좋은 키보드. 근데 대부분 수입품이라서 한영키, 한자 키가 없어요. 그 오른쪽 컨트롤, 오른쪽 Alt 키 누르면 돼요. 그렇게. 자, 첫 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을 해요. 첫 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줄들은요, 위에서 아래로 입력을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대문자, 숫자, 영어와 숫자, 우리말, 날짜, 숫자 이렇게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문자 상태니까 키보드상에서 왼쪽에 있는 캡슐락을 누르면 대문자가 되니까 대문자 상태에서 자, 숫자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숫자 키보드 보세요. 숫자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면 숫자 키보드 연습을 안 했거든, 우리는. 저는 꽤 오랜 기간 연습을 했어요. 한 1년 이상을. 숫자 키보드만. 자, 보세요. 숫자 키보드를 손으로 쓱 만드시면 중간에 뭐가 이렇게 오돌돌돌 나온 자리가 있죠? 숫자를 만져보시면 오돌돌돌 나온 자리가 5예요. 5.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잡으면 거기가 4, 5, 6이죠. 이때 손가락을 좀 안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오므려서 잡으면 1, 2, 3이에요. 쭉 펴서
잡으면 7, 8, 9예요. 엄지손가락이 0이고요.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엔터예요. 근데 말은 쉬운데 저는 훈련을 했으니까 이게 쉽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글자판에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안 돼. 느려. 그러니까 숫자판에 있는 숫자를 하시는 건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차피 영어에는 A, B, C, D 이거 쓰는 거니까 D 그리고 1, 2, 5, 1 D 1, 2, 6, 1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엔터를 누르면 돼. 오른쪽 숫자 쓰면서 엔터 누르면 다음 줄 또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몇 줄이다? 8줄이에요. 8줄. 8줄. 저 시험 볼 때요 12줄이었어요. 그리고 5년 지나서 10줄로 줄었어요. 2줄이 줄었어. 그리고 5년 또 지나니까 지금 8줄로 더 줄었어요. 이걸 다시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 아마 늘리면 난리 날 거예요. 양이 많아졌다 이렇게. 근데 저희 때 시험 본 사람들이 지금 문제지를 보면 웃을 거야. 야, 이렇게 양이 줄었어? 4줄 줄었잖아. 4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미리 잡아 놓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보세요. 입력을 하면 여기 가서 엔터를 치면 올라가. 다음 칸으로 넘어가 이렇게. 뭐 빠졌다? 둘, 넷, 7개네. 7개. 뭐를 빼먹은 거야? 1, 2, 6, 1, 2, 3, 1, 2, 1, 2, 4, 2, 1, 5, 5, 2, 1, 2, 3, 1, 5, 7, 1. 아, A, 2, 3 빠졌구나. A, 2, 3, 1, 3. 이게 빠졌어. 이렇게 이제 빠지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이거 못 찾으면 이제 시간 또 낭비되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엉망이 됐어요. 너비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C하고 D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쫙 벌어져. 이게 너무 넓으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모여지고 너비가 좁으면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진다고. 그래서 너비는 A는 1이지만 나머지는 적절하게 알아서. 여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장르를 보시면 드라마라는 장르가 여러 번 나오죠. 잘 보세요. 제가 드라마 입력을 먼저 했는데 엔터 치고 그 다음도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드자를 쓰면 위에 있던 글자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자동 채우기가 돼요. 이렇게 자동 완성이. 엔터 치면 돼요. 이거를 드라마 다 쓰는 게 아니라 드자만 치면 딱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15세. 근데 이제 여기가 12세 이렇게 숫자일 때는 안 돼요. 숫자일 때는 안 되고 글자를 썼을 때 위아랑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엔터. 15세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지금 다른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그렇죠. 나머지는 어떻게 썼다? 자동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입력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장르까지 입력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르까지. 자, 개봉일은 날짜죠. 날짜. 예. 날짜는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성이 년월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22년 07월 27일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22 빼기 7 빼기 27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이게 년월일이 하이픈 빼기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년 슬래시 월 슬래시 이렇게 입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1을 다 안 쓰고요. 그냥 22만 써도 돼요. 07월도 그냥 7만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먼저 보여드리면 22 빼기 7 빼기 27 6 빼기 3 여기는 20 빼기 9 빼기 28 그러니까 숫자 입력이 빠르면 날짜나 이런 거는 금방 입력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메모를 해드리면 오타를 수정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입력하는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가 잘못됐거든. 요거 그럼 얘를 다시 입력하지 말고 요렇게만 고쳐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쳐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입력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글자를 고치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F2번은 뭐냐면 우리 키보드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잖아요. F2번이 글자 고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상단에 보면 내가 뭐를 입력했는지가 나타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수식, 여기를 클릭하고 고칠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편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편하다라는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셀을 더블 클릭하는 게 제일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F2번 키를 눌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 달라요. 해보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하시면서 하는데 보편적으로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게 수월하지. 딱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개봉일까지 입력을 다 이제 하시면 그래도 이제 상형 횟수는 이거는 뭐 껌이지 뭐. 이 숫자들은 껌이야. 스크린 수도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감점 포인트에 보면은 괄호 1 옆에 괄호 2라고 돼 있죠? 문제지가 어디 갔어? 문제지 여기 있다. 여기 보면 괄호 1, 괄호 2 있잖아요. 이거는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 작업하는 겁니다. 이거를 괄호 1 쓰잖아요. 이렇게 괄호 1을 쓰면은요. 여기다가 괄호 1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마이너스로 나와요. 어떤 분은 괄호 1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괄호 1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감점 포인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순위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아까 제가 전체를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그렇죠? 가운데. 원래는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문제는 얘들이 문제예요. 얘들. 여기는 숫자잖아요. 숫자. 근데 여기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쉼표가 찍혀 있죠. 쉼표가. 천 단위마다 쉼표가 찍혀 있잖아요. 일일이 다 입력하실 수가 없거든. 문제지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쉼표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다 잡아서요. 홈 탭에 가면, 홈 메뉴에 가면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라고 있어요. 쉼표. 얘를 눌러주면 쉼표가 찍혀. 쉼표가 찍혀. 얘를 뺄 때는, 쉼표를 뺄 때는요, 얘를 다시 누르는 게 아니라 요 위에는 회계가 아닌 요 화살표 눌러서 숫자. 그런데 얘가 쉼표를 찍어주면요, 오른쪽에 붙어요. 오른쪽에 붙어요. 그렇죠? 얘는 백날 왼쪽으로 가라 그래도 왼쪽으로 안 갑니다. 오른쪽에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요구하지만 시험이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가운데나 특히 제목은 가운데, 일반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근데 날짜는 왼쪽 오른쪽 구분하지 않고 대신에 얘가 넓으면 어때요? 넓으면 가운데로 들어갔죠? 대신에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착 모이잖아요. 그럼 가운데로 들어간 건지 잘 구별이 안 되거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장르나 관람 가능도 이렇게 글자가 다 잘려 버렸거든요. 그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근데 이것도 있어요. 얘가 지금 두 군데를 해야 되잖아요. 두 군데. 이 두 군데를 블럭을 잡아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두 칸이 한꺼번에 벌어져요. 따로따로 할 거냐 한꺼번에 할 거냐 이거지. 자, 열의 너비를 조정하는 거에 나와요. 열의 너비. 그 다음에 행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행의 높이를 조절. 이 시험에 나와요. 아까 우리 A의 경계 너비를 1로 잡았는데 높이 여기 줄과 줄 사이의 경계선을 줄에다 오른쪽 누르면 행높이라고 있거든요. 행높이. 이 행높이를 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열의 너비가 얼마냐면요, 원래 열의 너비가 8.38입니다. 기본값이 8.38이에요. 8.38. 행높이는 기본값이 16.5입니다. 16.5. 뭐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이게요, 이렇게 셀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8.38이고 이 높이가 16.5예요. 숫자 값이 다르지 않아요? 얘가 숫자가 큰데 높이는 이렇고, 얘는 숫자가 작은데 너비는 넓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8.38이라는 거는 8글자, 16.5는 포인트. 이거는 글자수고요. 이건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8.38이니까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나 숫자가 8글자가 들어가고, 우리말로는 4글자. 우리말 4글자면 영어로 8글자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글자가 다 안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다 안 보였단 말이야. 보시면 여기가 열 너비가 8.38인데 여기에다가 1, 2, 3, 4, 5, 6, 7, 8, 9. 그러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가나다라 이렇게 A, B, C, D, E, F, G, H 8글자. 영어로 8글자, 우리말로 4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계산 작업이니까 이제 이따가 할 거고요. 아랫줄 볼게요. 아랫줄 여기. 문제집 보시면 이렇게 아랫줄에 2줄이 들어가 있어요. 2줄. 13, 14번 줄에 이렇게 2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요. 칸이 합쳐져 있어요. 특히 여기는 또 줄이 합쳐져 있고요. 대각선도 그려져 있고 색깔도 들어가 있어요. 색깔도. 위에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3칸이 합쳐져 있죠. 여기도 3칸이 합쳐져 있고 여기는 2줄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안 돼.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로 또 블럭을 잡으면 따로따로 블럭은 됩니다. 여기도 따로따로 블럭은 돼요. 근데 그냥 한꺼번에 하나. 그리고 어딜 가시냐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가 하나가 돼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잘못해서 블럭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4칸을 잡았어. 그래서 병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했죠. 그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누르면 돼. 그러면 원래대로 돼. 그 다시 병합하시면 돼. 망쳤을 땐 다시 누르면 해결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12세 이상 관람 가능 개수. 여기도 3칸이 병합이 되어 있나? 3칸이 병합이 되어 있네. 여기 이제 3칸이 합쳐져서 글자를 써야 되고요. 옆에 대각선 그릴 수 있는 데는 2줄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 옆에는 또 3칸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합을 하시고, 이 병합은 써놓고 나서 블럭을 잡고 나중에 병합하셔도 돼요. 미리 병합해서 글자를 쓰셔도 되고, 그거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꾸밀 거냐, 대략 꾸며놓고 입력을 할 거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고 색깔도 칠해져 있잖아요. 대각선도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테니까.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오른쪽 2칸하고 아래줄에 2개, 여기 2개는 계산 작업이니까 나중에 할 거고,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가가 옆에 보면 글꼴 그룹에 보면 페인트통 옆에 테두리 선 그리는 데가 있어요. 이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그럼 선이 하나씩 그려집니다. 테두리 선이 쫙 그려져요. 그리고 다시 그 화살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왜냐면 이 겉 테두리는 다른 데보다 굵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 첫 줄 아래 2줄 빼고 본문 8줄 블럭 잡아놓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더 눌러주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굵은 줄이고 여기가 굵은 줄이고 여기가 굵은 줄이고 이 왼쪽 이쪽 겉에가 굵은 줄이에요. 그 안에는 얇은 줄이거든요. 다시 보여드리면 블럭을 잡아서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선 눌러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위에 제목 빼고 아래 두 줄 빼고 나머지 공간 블럭 잡고 굵은 바깥쪽 테 한번 더 눌러주면 끝나요. 그럼 테두리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요 위에 제목 말고 본문의 박스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시험장에는 문제지가 흑백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랬죠. 이게 아무리 흑백이라도 색깔이 칠해진 건 보이거든. 빨강인지 노랑인지 몰라도 문제지를 보면 돼.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이렇게 써있어. 주황으로 채워져 있다든지 뭐 노랑으로 채워져 있다든지 이렇게 글자가 써있거든. 문제지에 있잖아요. 그걸 빨리 캐치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블럭을 잡고 가가 옆에 있는 페인트통 화살표 눌러서 테마색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테마색은 안 나와요. 표준색에 가면 짙은 빨강, 주황, 노랑, 뭐 녹색, 파랑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여기 주황 눌러주면 되고요. 코드 얘도 주황, 얘도 주황이고요. 영화명도 주황이죠, 그렇죠? 눌러주시면 돼요. 블럭을 잡아서 주황색 칠해주고요. 밑에 두 군데가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여러 개가 선택이 되는데 드래그 하는 건 블럭 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만 블럭이 아니라 또 다른 데를 또 블럭 잡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다중 블럭이라 그래요. 블럭을 잡은 후에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을 잡으면 다중 블럭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색깔을 넣어도 돼요. 근데 이게 여의치 않으시면 어떻게 하면 좋다? 따로따로 여기 블럭 잡아서 색깔 넣고 이쪽에 블럭 클릭해서 색깔 넣고 저쪽에 클릭해서 색깔 넣고 그래서 따로따로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240점 만점 중에서 여기 240점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목은 안 썼어요. 여기 결제란도 안 만들었고 계산도 안 했잖아요. 그럼 과연 몇 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 대략 생각해 보면요. 한 100점? 그 이제 도형 그려서 현황이라는 도형 그려서 색깔 넣고 오른쪽 결제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6개가 있어요. 6개. 6개를 못하면 500점 만점 중에 380밖에 안 나오니까 A등급, 1등급이 안 돼요. 계산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가 목표는 이 240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160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160. 계산 작업 6개 중에서 처음에는 1개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연습하기 2개 맞추고 3개까지만 맞추면 돼. 3개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감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계산 작업 금방 되니까. 자, 이제 못한 게 뭐가 있나 좀 찾아볼까요? 자, 문제지를 한번 볼게요. 문제지에 이렇게 써있네. 모든 데이터는 굴림 11포인트라고 돼 있어요. 굴림 11. 근데 굴림 11포인트가 됐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맑은 고딕으로 돼 있네. 여기 보세요. 맑은 고딕으로 돼 있잖아. 맑은 고딕 여기가. 맑은 고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A 왼쪽 1 위에 삼각형을 클릭하면 전체가 되고요. 아까 우리 가운데 맞춤했잖아요. 여기 맑은 고딕 있는 데를 화살표 눌러서 문제지에서는 굴림이라고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드륵드륵 굴려서 굴림을 찾으면 돼요. 굴림을 찾으면 돼. 굴림체와 굴림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굴림을 하라 그랬는데 모르고 굴림체를 했다. 그럼 뭐다? 틀린 거야. 우리말일 때는 굴림과 굴림체가 똑같아요. 우리말일 때는. 근데 영문일 때는 달라요. 근데 여기 영어도 입력이 돼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굴림을 해야 돼요. 11포인트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일 시험장에 가셔서 수고 저장하는 거 A열의 너비를 111 바꿔주고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해주고, 제1작업 시트 전체를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해주고 글꼴을 뭐라고 하는지, 굴림인지 바탕인지 맑은 곳이 그대로 두는 건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쫙 입력하고, 원래는 여기 있는 도형부터 그려야 되는데 아직 도형 그린 연습 안 했으니까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제 도형 그리고 오른쪽 결제란 만들고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상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주황으로 채워라. 결제란은 여기 복잡해요. 지금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나중 문제고요. 유효성 검사라고 했어요.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 문제지 어딘지 체크하셨어요? 유효성 검사? 거기다가 별표 딱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유효성.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코드 자리 있잖아요. H의 14번째 셀, H 14번째 셀, 여기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다 뭐를 한 거냐면, 이 코드에다가 이 왼쪽에 보면 코드들 있잖아요. 이거. 얘가 등장하게끔 여기다 써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코드가 뒤에 1, 2, 5, 1 딱 선택을 하면 한산 용해 출연이라는 영화가 자동으로 나오게 해야 되고, A, 3, 1, 2를 선택을 하면 미니언즈 2가 나오게 해야 돼.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코드를 여기다 만약에 내가 막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돼? 없는 코드 입력하면 없잖아. 이런 코드는 입력을 못하게 막아야지. 그게 유효성 검사예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는 말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입력을 못하게 막기 위한 기능이에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별을 입력하세요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쓰고요, 어떤 사람은 남성이라고 쓰고요, 어떤 사람은 남이라고만 쓰고요, 어떤 사람은 수컷이라고 써요. 그러면 여성도 성별이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지구상의 성별이 8가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 남자냐 여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게 해야 되잖아.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남자나 여자나 고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고르게끔 하자 이거지. 자, 여기다 클릭하고요. 상단에 어디로 가시냐면 데이터. 홈에서 데이터로 점프합니다. 데이터로 가세요.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 위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글자가 써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맨 위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 코드 쓰는 자리에 모든 값 아무거나 써도 좋아요 라고 써 있으니까 막 써도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왼쪽에는 이 코드 중에 나와야 된다 그랬죠? 모든 값을 화살표를 눌러서 목록을 지정해요. 목록을 지정하고 원본 자리가 여기 비어 있잖아요. 원본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마우스로 D1251서부터 쭉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여기 A2313까지 8줄. 여기를 블럭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만 나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 끝나요. 끝났어. 자, 여기다가 만약 코드가 A 막 이렇게 쓰면 이런 코드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영화명이 안 나오잖아. 엉뚱한 코드가 들어가지 않게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 눌러주고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꿔주고, 목록에 있는 원본 빈자리에다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T1251서부터 A2313 8줄을 블럭을 잡아. 8줄을 잡고 확인만 눌러주면 여기에 화살표가 생겨. 화살표가. 이걸 누르면
여기서 선택하는 거야. 아직 영업명은 입력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명령을 안 걸었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코드는 이 중에서만은 선택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내가 막 아무 코드나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띵동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너 잘못했어. 제대로 해. 계속 막 이런 글자를 쓰면 입력 못하는 거지. 근데 여기 화살표 누르면 고르면 되는 거야. 고르면. 그러니까 성별은 남자 여자, 학력, 부서, 직책 이런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마다. 엉뚱한 직책 이름을 막 쓰면 안 되잖아. 그렇지. 유효성 검사라는 거. 유효성 검사. 이거를 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아, 여기 빼먹었다. 여기 테두리선 그리는 거. 테두리선. 대각선 긋는 거 안 했잖아 지금.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대각선 그리는 기능이 이 상단에 없어요. 아까 홈에 가니까 이렇게 이런 테두리선만 있어. 가로, 세로, 이런 가로 이런 것만 있단 말이야. 이 중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테두리라고 있어요. 다른 테두리. 여기 가시면 테두리선이 나왔는데, 여기 있다. 여기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누르면 해제돼요. 대각선 누르면 선이고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 이거요. 요거 이게 얇은 줄, 일반 줄. 요거 오른쪽 밑에서 세 번째 거. 이게 굵은 줄, 제일 아래쪽 거 이거 두 줄. 이 세 가지만 써요. 우리 보통. 중간에 아주 굵게 보이는 줄 있죠? 얘는 시험에서는 안 쓰지만 업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냥 이거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이게 쓰면 아주 굵은 대각선이 그려질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일반선이야. 일반선, 대각선, 반대 대각선. 그래서 확인 누르면 그려지지 이렇게. 그러면 보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했으면 100점. 여기까지 해서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몇 개 누락된 건 있는데, 셀 서식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셀 서식 이거. 장르로 이름을 정의하시오라든지 뭐 몇 개라고 표시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아직 못 했는데, 이것까지 하면 이제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밑에 계산 작업 전에 있는 거 마무리 적게요. 자, 장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 유치원 같은 데서는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 이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개나리 반 그러면 애들이 예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럼 그 아이들의 그룹 이름이 개나리 반으로 이름을 정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이세요라고 하지 않고 ITQ 엑셀 자격증반 모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ITQ 엑셀 자격증 반이야. 이걸 엑셀에서는 이름을 정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D의 5번째부터 D 12번째 8줄을 장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하자라는 얘기예요. 장르.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8개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장르 그러면 8개가 알아서 대답을 하면 편하단 말이야. 자, 먼저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고 상단에 가시면 여기 A 위에 삼각형 위에 보면 이름 상자라고 이름 상자. 거기를 클릭하고 장르라고 쓰시면 돼. 장르.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잘못 쓰시면 안 돼. 장르라고 썼는데 모르고 장나라고 썼어. 장나라고 쓰면 큰일 나. 이름은 여기선 못 고쳐요. 여기서 장르라고 쓰면
장르도 들어갔고 장라도 들어가고 막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장라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장르 그러면 얘들이 네 하고 이렇게 블럭이 잡혀. 근데 장라 그랬더니 예 하고 또 그래. 그럼 장라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를 잘못된 거를 지우는 방법은 수식 이름 관리자. 자, 홈에 가서 우리가 이제 블럭을 잡고 여기는 영화명이고 여기 영화명이고 여기는 관람 가능일이고 관람 가능 이건 개봉일이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줬는데 이름 정의를 잘못했으면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장난하고 이름 정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얘를 삭제해야 돼. 삭제하고 나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지고 나면 여기도 사라져.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럼 하면 되지. 이게 필기시험에는 복잡하게 문제를 꽈서 내거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필기시험 없이 보는 거니까 블럭을 잡고 여기다가 이름 정의하고자 하는 이름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어려운 부분 설명드릴게요. 여기 문제가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스크린 수에다가 몇 개라고 출력하래. 몇 개. 여기 지금 한산 용해 출연이 스크린 수가 2223인데 2223개라고 출력하라는 거예요. 개자를 출력하래. 그럼 여기 뒤에다가 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 개를 쓰면 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개를 쓰면 얘는 숫자다 글자다? 글자잖아요.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개를 빼면 숫자니까 계산이 되는데 개자는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제가 더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셀 서식 지정. 셀 서식 지정은요 한 달을 해도 모자라. 원체 양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숫자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500 그러면 500개 또는 뭐 1200 같으면 1,200 120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하라고 하거든. 이 정도는 쉬워요. 자, 컨트롤 1을 누를 거예요. 1. 컨트롤 1. 자, 먼저 블럭을 잡고요. 왼손 가지고 엄지손가락은 컨트롤 키, 검지손가락은 그 상단에 있는 숫자 1번 누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판에 있는 숫자 1. 컨트롤 1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1. 셀서식이라고 뜨나요? 떴어요? 이름 성공하신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블럭을 잡고요. 상단에 가시면 메뉴판 홈 탭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서식이라고 있어요. 서식. 여기 서식. 서식에 가시면 제일 아래가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셔도 돼요. 근데 셀 서식 갔더니 밑에 데이터 시트 서식 컨트롤 더하기 1이라고 써 있거든. 이걸 외워야 돼. 아니면 여기에서 이 블럭 잡은 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눌러도 돼요.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기억하시면 편해.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테두리선 대각선 그리던 게 아까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여기 다 들어있어.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색깔 칠하는 것도 여기 있고요. 글꼴 바꾸는 것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 맞춤하는 것도 있고 표시 형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사용자 지정으로 오세요. 사용자 지정. 그럼 여기 샵, 콤마, 샵 0이라는 기호가 보이세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요 형식 뒤에다 클릭하고 개라고 쓰시면 돼. 몇 개 이렇게. 그러면 개자가 붙을 거예요. 그렇죠? 붙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체를 다 가운데 맞춤 했었잖아요.
가운데 맞춤 했잖아요. 그 아까 쉼표를 찍었잖아요. 쉼표를 찍었는데 쉼표를 찍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개자를 붙이고 나면은요, 얘가 가운데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으로 다시 보내줘야 돼. 그런데 제가 시험을 여러 번 치르고 해봤는데 이게 가운데였다가 오른쪽으로 안 보내줘도 감점은 안 되더라고, 솔직히. 얘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 펼쳐놓고 쓰진 않거든. 그냥 요 정도로만 돼서 끝나거든, 이렇게. 그냥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샵은요, 여기서 샵은 유효 숫자. 컴마는 뭐냐면, 컴마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우리 컴마죠, 그렇죠? 구분기호를 넣기 하는 기능이에요. 0은 뭐냐면 최소 한 자리는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 뭐냐면, 개는 메시지 출력이에요. 메시지 출력. 그 아까 다시 보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1번 누르면 이 형식이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그렇죠? 0도 있고 0.00도 있고 샵 0.00도 있고 뭐 여기 뭐 빨강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보기가 복잡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숫자값 뒤에다가 개자를 붙이시오라고 하면 500이라고 들어서 500개, 1200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1200이 아니라 컴마를 찍어줘야 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컴마가 찍히면 샵, 샵샵 0이라고 쓰면 되고, 만약에 컴마가 안 찍히면 이 컴마를 빼면 돼. 이렇게 빼면 컴마 없이 숫자가 찍히지. 이 종류가, 이 셀서식 기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날짜, 시간 다 달라. 제가 오늘 요거 입력한 메모는요, 그대로 집에 가져가서 홈페이지에 공방에다가 요 메모도 그대로 다 올려놓을 거니까는 오늘 미처 메모 못하신 분들은 공방에서 메모하시면 돼요. 예. 메모하시라고 설명 놓칠까봐 제가 이거 다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럼 보기 좋게 잘 됐어요, 그렇죠? 또 뭐가 남았나 볼까요? 이게 빠졌어요. 여기 7번째 거.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상형 횟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색 굵게 표시하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빨리 먹었어. 아직 계산 작업은 나중에 할 건데,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시험 문제 조건부 서식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각 셀에 대하여 전체 행에 대하여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뭐죠?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죠. 전체 행에 대하여. 분명히 여기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행 전체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각 셀마다 하는 거는 쉬워요. 각 셀에 대하여 하는 거 쉬운데, 전체 행 또는 행 전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좀 어려워요. 자, 블럭을 먼저 잡을 거예요. 뭐가? 상형 횟수가 각 셀에 대하여 그러면요, 얘만 잡으면 돼. 이렇게 얘가 중요한 얘만 잡으면 돼. 얘만 잡아서 요 상단에 가면, 홈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 이거 눌러가지고 셀 강조 규칙에 가서 얼마보다 얼마 이상? 1000 이상이잖아. 1000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란 말은 없다. 초과, 미만 같은 건 있는데, 기타 규칙에 가면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잖아.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 100. 그럼 서식에 가서 만약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굵게 표시하시오라고 하면 100 이상인 거 이렇게 나와요. 100이 안 된 거는 빨갛게 안 되오는 거지. 근데 자기 쓰시면 이건 잘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울 거야. 규칙을 먼저 지울 거고. 근데 우리 문제는 얘가 아니라 이거에 해당하는 100 이상이니까 이 전체 줄이 색깔이 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 전체에 대하면 문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 해보세요. 각 셀에 대하여 그러면 알맹이만 잡으면 되는데 행 전체에 대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여기 A는 안 들어가고 B서부터 블럭 잡는 거예요. B서부터 이렇게. 자, 그리고 홈 탭에 있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세요. 얘를 클릭하시고 행 전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새 규칙, 수식, 그리고 밑에 빈 줄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문제가 행 전체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수식을 이용하여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겠다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잘 따라 하시면 돼. 잠깐만. 제가 뭐 하다가 뭐 망친 것 같아요, 여기가. 다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빈 줄을 클릭하고 나서요. 자, 여기 보이세요? 얘. 이 블럭의 첫 번째가 얘죠? 얘가 아니라 얘죠. 얘를 먼저 클릭하시는 거예요.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 수식에 가서 이 블럭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면 요런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요런 메시지가 떠요. 요거. 이때 는 $지에 $5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야 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는 $뭐라고 돼 있죠? F4번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달러가 숫자 앞에 있는 달러가 사라져요. 메모해 드릴게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100. 여기까지 일단 메모를 좀 해 드릴게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이렇게. 자, 얘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얘를 는 $지에 5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거로 변경을 해야 돼. 변경할 때 F4키를 두 번 누르면 달러기호의 위치가 변경된다 이거지. 달러기호 위치가 변경이 돼. F4번 키를 두 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앞에 게 사라졌다가 뒤에 게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수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가 뭔데? 이상. 100 이상이라고 했잖아. 100 이상.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100 이상이라고 수식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학창 시절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이상, 초과, 미만, 이하 이런 거를 이제 나이 들어서 한 번 더 배우는 거니까 이게 새롭다가 아니라 짜증스러워.
엑셀은 수학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저도 수학 시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엑셀을 하려니까 수학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은 짜증스럽더라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여기야 여기 서식 문제집 뭐라고 돼 있어요? 파란색 굵게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식을 눌러서 글꼴 여기 글꼴에 있는 색깔을 자동이 아니라 표준색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오른쪽에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파란색 굵게 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79개가 아니라 이게 179개 같으면 1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체가 파랗게 변해. 218개가 아니라 만약에 98개면 100개가 안 되니까 파란색 굵은 게 사라져. 이게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 제일 먼저 행 전체인지 각셀에 대하여인지를 나오는데 최근 시험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각셀에 대하여가 절반, 행 전체에 대해가 절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각셀에 대한 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또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행 전체라고 돼 있으면 블럭을 먼저 다 잡는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누른다. 그리고 수식란에다가 클릭해 놓고 이 수식에 해당하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나서 달러 표시 위치를 F4번 키를 눌러서 위치를 바꿔줘야 되고 나머지 수식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수식을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거죠. 파랑 굵게 이렇게 해주시고 완성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얘가 257개가 아니라 57개면 100개 이상이 안 되니까 파란색이 굵은 게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이상은 뭐냐면 이게 이상이죠. 이하는 이거죠.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같다는 다르다는 이렇게 써요. 이게 다르다. 엑셀에서 다르다는. 엑셀 다르다 기호가 좀 달라요. 우리 수학에서는 다르다를 는을 쓰고 나서 대각선을 거주면 다르다인데 이런 기호가 키보드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를 작거나 혹은 크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거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상을 크거나 같다로 써야 되는데 잘못해서 같거나 크다 이러면 안 돼요. 크거나 같은 거지 같거나 큰 거 아닙니다. 순서가 달라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파일에 가서 저장. 그럼 이 컴퓨터에 저장됐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댁에 가서 이거를 또 연습하고 싶으시면 이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지 뭐. 근데 얘를 USB 메모리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 찾아보기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USB 메모리가 있거든. 이렇게 USB 메모리 클릭하면 여기에 이게 제 거니까 여기다 넣고 그대로 저장하시면 제 USB 메모리도 한 번 더 저장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댁에 가시면 여러분 USB 메모리 안에 여기 이제 똑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얘를 불러서 고쳐보는 연습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댁에 가서 여기 있는 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 수건 번호 지정하는 거 너비 조정하는 거 1작업 2작업 3작업 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입력하는 연습하시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숙제는 안 내드릴게요. 원래는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착각 찍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이게 숙제인데 숙제 내드리면 또
스트레스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댁에서 하시면 돼요. 보내실 분들은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칭찬 스티커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수업을 마치겠지만 질문하실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